각 나라에서 이제 다 백서를 발간하는데 네. 그 백서는 보면 결국은 그 나라의 국방 정책을 다 총화적으로 집약해 놓은 문서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보면 이 백서가 매년 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발간이 되는데 네. 그 안에 보면 우리의 국방 능력, 그다음 우리의 주적,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 적에 대한 능력들이 다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국방백서를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88년에 이제 북한을 이제 적으로 규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 90년대 오면 주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 주적 개념이 상당히 이제 희석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아예 적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아하. 사실 우리 군이 홍길동도 아니고 네. 적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군이라는 것은 어떤 남북관계 갈 때 가장 늦게 어떤 면에서 보면 움직여야 될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부나 외교부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집단이라면 네. 국방부는 가장 뒤늦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뒤늦게 움직여야 될 국방부가 사실은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국방백서의 적을 개념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런 국가 내부의 어떤 군사 전략에서도 큰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도 군에 입소했을 때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적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진짜 남북 관계가 훈풍이 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에 대한 개념도 지워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뭐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뭐 지피도 몇 개 폭파시키고 뭐 비행기가 뭐 전선에 출현하는 것도 억제하고 나름대로 상징적인 평화 무드는 조성됐지만 엄연하게 북한군은 아직도 남조선 혁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적이라는 표현을 없애려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에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걸 서둘러 가지고 또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대화에 끌려오지 우리 힘이 약하다면 북한은 대화에 끌려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적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적관이 흔들린다. 군인들이 내가 누구를 쏴야 되느냐. 목표가 사라지면 군인들이 대적관이 무너진다. 이것은 상당히 정신전력에서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이 적에 대한 표현이 삭제된 것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상당 수준만큼 보유하고 있다. 이 내용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네. 만약에 우리 국방백서는 그야말로 이 국방 분야,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인용되고 신뢰받아야 할 그런 책자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네. 그게 만약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없었다. 알고 있는 네. 상황보다 많이 부족하다 네. 또는 저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백서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죠. 완전히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이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플루토늄 한 50kg 정도 가지고 있다와 더불어서 고농축 우라늄 기술도 언급을 한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국방백서의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서의 북한 표현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현실적 위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북도발, 억제, 그리고 또 도발 시 강력 응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진영 정책기획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북한이란 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의 국방부 분위기는 사실은 저 정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백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방금 이제 안찬일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군대는 적개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어떤 용맹한 어떤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백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저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렵게 찾아온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이라도 끼얹을까 싶어서 표현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군에서 지금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인 암살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을 했다.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됐군요. 그렇죠. 북한군에는 지금 5군 체제입니다. 육해공군 외에 우리는 3군 체제지만 전략군하고 특수작전군이라는 게 새로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수작전군이라는 것은 이게 정찰총국으로 확대된
말하자면 우리 침투, 파괴, 암살 이런 걸 주로 하는 부대인데 아하. 이 안에서도 이제 특수작전 제대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2년 전에 이미 시범을 보여서 우리 청와대를 습격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앞에다 놓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상도 공개됐죠. 네, 그래서 우리 청와대를 공격하고 또 여인을 암살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F-35를 갖다 놨다. 이것이 뜨기도 전에 북한이 암살하겠다는 게 바로 특수작전군이 하는 일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방어적인 것 같지만 공격적인 부대고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니까 저렇게 특수부대를 늘려서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제압하겠다. 이런 네.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2016년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이 특수작전 대대를 찾아가서 현지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맹한 전투원들이 적의 특정 대상물을 정맥무진 짓이게 되며 맡겨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잘하오 잘해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아리를 숨길 짬도 없겠소라고 하시며 허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당시에 이 타격 훈련을 했던 그 청와대 모형의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이 훈련 전에는 깨끗하게 지어놓은 청와대 모형이었는데 훈련 이후에는 거의 완파되다시피 한 모습이 포착이 됐죠. 네, 저것이 이제 우리 청와대 모형의 실제의 딱 절반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모형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미 파괴했지만 아직도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거기 많이 집결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종합특수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그대로 지금 마련돼 있고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저것을 이끌던 김영철 대장이 통전부장으로 오면서 지금은 이제 대화의 전면에 나섰지만 김영철 대장보다 더 강경한 장길성 상장이 지금 정찰총국장에 부임해서 특수부대의 전력을 계속 증강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특수부대가 군 소속인지 아니면 그 정찰 전국 산하인지 현재 불확실합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찰 전국 산하에 있는 공작원들을 주로 이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주로 무장 공비를 키우는 것이고 네네. 이거 현재 특수작전대는 완전히 그 정규 그 화기를 네. 그 대형 화기를 쓰는 그 제대로 부대거든요. 네. 부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 그린베리라든가 네. 대부 그루라든가 이런 미국의 특수전 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게 요인 암살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와대를 갖다 점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룡대를 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부대들인데 네. 아마도 특수전 부대 중에서도 정예 요원들을 모은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특수부대가 지금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전략 무기들을 좀 도입을 해서 네. 어떤 그 정규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하.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런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쟁 수행 의지, 네. 즉 해들을 우리가 이제 참수작전 하듯이 네네. 북한도 나름대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정규 전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저런 특수작전 저게 미국으로 지금 대북으로 델타 포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은 저걸 이제 총参谋부 직속의 525 부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북한 이름으로는 불사조 부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사조 부대. 그렇습니다. 아하. 맹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도 하지 말고 전략 자산도 도입하지 말고 하여튼 본인에게 불리한 건 다 하지 말라라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죠.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수부대를 이제 지난번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네. 창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참수부대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GP 한 10개 정도 파괴한 것 이외에는 사실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력이 약화됐다. 네. 이럴 수 있는 징후가 우리한테는 전혀 지금 확보되고 않거든요. 지금 같은 국방백서 안에
바로 이렇게 북한의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단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국방백서 상에는 우리는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장병들한테 그럼 어디를 겨냥해서 총을 쏘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을 과연 그러면 국방부가 낼 수 있겠는지를 묻고 싶고, 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저렇게 지금 전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많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력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이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해버리면 네. 누가 안보를 지키겠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묘하네요. 지금 적에 대한 북한은 적이다라는 내용이 지워진 것도 국방 백서 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북한군이 지금 특수부대를 유지하면서 요인 암살을 준비한다. 이 내용도 국방 백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군은 이제 우리에게는 강한 군이 아니라 위험한 군입니다. 네. 사실은 강한 군보다 위험한 군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판사판식으로 덤빌 수 있고 바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장 그야말로 적으로서 겨누어야 할 상대인데 이것을 일찌감치 없애버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참수부대 말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참수부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참수부대 창설을 이제 지금 와해되다시피 지금 했잖아요. 거의 지금. 뭐 와야 됐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래가지고 창수부대를 추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임석해서 참수부대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게 특전사의 13공수 여단을 모체로 만들어서 해군 UDT나 뭐 다 이제 좀 충원받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충원받았던 병력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 참수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북한은 참수부대를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국방부에서 적어놨죠.